네, 여러분, 저는 지금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3대 의원 전영준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동주 국회의원님을 만나뵙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왔는데요. 오니까 되게 공원처럼 편안한 분위기여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국회에 한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국회 한옥인 사랑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청소년 의원 활동을 하면서 되게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좀 이렇게 만나서 뭘 하는 거에 대한 열망이 되게 있었는데, 이렇게 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까 좀 되게 설레고 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릴 때 할머니 집 그쪽에서만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한옥이라서 되게 설렙니다. 제가 사랑제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서 있는데 사랑제 그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장승 그런 걸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예쁘지 않나요? 문인석이라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 위에 있는 자가 관복을 했을 때 있는 그런 밥상인 것 같네요. 이 약간 옛날식 한옥에서 나는 나무 냄새? 이런 것도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좀 쉬다가 국회의원님 인터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 이동주 의원님 의원실 앞에 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3대 의원 전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전영준 의원님. 저는 국회의원 이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본 인터뷰 전에 몇 가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애로사항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20년도 초반에 생기고 나서 회의를 하는데 방역 조치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왕좌왕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법에 의해서는 회의를 꼭 참석을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만 해서 이걸 화상회의로 좀 돌리는 거를 법안으로도 좀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대체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입법 활동을 보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나 혹시 까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소상공인으로서 이제 한 30년을 골목에서 치킨 장사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한 700만, 650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거나 육성해 주거나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보는 자영업자 출신 국회의원이 없더라고요. 우연히 기회가 돼서 제가 21대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비례의원이 된 만큼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 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되는데, 특히 정부가 이제 우리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집합 금지라든가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을 내렸잖아요. 그 지침에 명령에 이제 동참했던 자영업자들은 영업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이게 법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구성원과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응당히 책임을 져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법안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 법안이 늦게나마 좀 작동이 돼서 적지 않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아직 그 남아있는 과제들이 좀 많아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관심이 있던 그런 주제인데요. 현재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관련으로 목소리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가 법제화된 거는 201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상인 단체들하고 이 운동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처음에 이 문제를 대형마트도 공휴일 같은 날 쉬자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는 대형마트에서 종사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똑같이 요구를 했었어요. 24시간 연중 무휴로 영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도 새벽 2시, 3시에 가도 문을 열고 있었는데, 계산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20 몇 개가 있는데 딱 한 개만 사람들이 줄을 서 갖고 계산을 하는 그런 진짜 진풍경이 벌어졌는데, 너무 에너지 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노동자들도 굉장히 그 건강권과 휴게권을 위협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네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들하고도 상생할 수 있고 대형마트 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게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의무 휴업 제도가 그때 이제 여야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당시에 이제 합의해갖고 만든 제도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협의로 만들었던 그 취지와 정신을 살려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유통 생태계가 잘 보존돼서 공정하게 상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런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에 대해서 궁금증 이런 것도 많았는데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대료 멈춤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취지는 좋으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세제 혜택 같은 방안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 때문에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일 것 같아요. 거리두기나 이런 것 때문에 집합 명령이라든가 집합 금지를 받았던,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은 장사를 못 하는데 임대료며 뭐 이자 비용이며 뭐 세금은 다 나가야 되거든요. 건물주도 사실 그 자기 건물의 가치가 보존되고 상승되는 거는 그 건물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가치가 보존되고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장사하던 상인들이 문 닫고 나가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임대료 수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경제는 생태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들도 국가의 명령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기간만큼 임대인들이 월세를 깎아주면 그 임대인들도 일시적으로는 월 수입이 줄긴 하겠지만 그거를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보완해 준다. 이게 이제 제가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법이 아직까지는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코로나19라는 그 전 세계 글로벌한 이 감염병 이후에도 또 다른 이런 어떤 위기가 오면,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러한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되게 막연한 궁금증들이 많았었는데 직접 발의하신 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잘 됐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국회에서 하는 이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이렇게 직접 와서 물어봐주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줘갖고 너무 저로서는 기쁘고요. 그런 좋은 정치 만들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동주 국회의원님 인터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확실히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이런 경제에 대한 궁금증, 우리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중학생이었던 저도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대한민국 청소년 분들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또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